이제는 힙합만 하는 게 아니라 대중음악을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동료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나요? 지난번에 문제의식을 다뤘던 영상을 보시면 제가 청주에서 활동하는 힙합 뮤지션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계획한 과정을 소개해드렸어요. 오늘은 정체성이 변화하고 기획자적으로 성장하고 인간적으로 성숙했을 때 어떤 또 변화된 성장한 기획이 나올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당연히 말씀드리는 사업들은 하나하나 더 자세히 콘텐츠로 제작이 되어서 파헤쳐 볼 겁니다. 저는 이제 힙합이 아니라 대중음악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계기가 있는데 충북문화재단의 어떤 음악 지원 사업이 대중음악은 지원해주지 않는다라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인데요. 그 이후로 저는 대중음악은 어떤 예술적인 가치가 부족하게 느껴졌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마치 상업영화가 예술영화에 비해서 예술적인 가치는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2020년 헬로우 아트랩에서 저는 비평 워크숍이라는 콘텐츠를 기획을 했습니다. 예술 작품들에 대한 비평 워크숍을 통해서 지역 예술에 대한 담론을 만들고 결국 우리가 지역에서 살아남기 위한 지점들을 만들어 갔던 거죠. 이때 단계 설정한 거에 대한 칭찬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제가 이 2020년 자료가 다 없어졌어요. 외장하드가 날아가서. 지금 기억나는 걸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너무너무 유명한 대중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고전이 될 수도 있고 피카소 같은 미술 작품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방탄소년단의 앨범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이유의 앨범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대중작품들에 대한 비평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좁혀. 우리 로컬에서 일어나는 작품들. 음악에 한정짓지 않고 어떤 미술이 될 수도 있고 문학이 될 수도 있고 음악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비평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이 비평 워크숍에 참여한 예술가들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창작을 해요. 그리고 그 창작물에 대해서 비평을 합니다. 이 비평을 하는 동안 우리는 비평에 대한 룰들을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비평을 하게 되더라도 삐지거나 화나거나 하는 걸 최대한 자제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콘텐츠를 바탕으로 비평 워크숍을 진행을 하는 그렇게 3단계로 이루어졌었는데 그 어떤 단계 설정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냥 한번 말씀드려 봤고요. 그 다음에 결과물로는 대중음악이 어떤 예술성을 가졌다고 증명하기 위해서 힙합 야학이라는 콘텐츠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힙합 야학이라는 콘텐츠가 2023년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의 주요한 내부 레퍼런스로 사용되기도 했었죠. 2023년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플레이리스트를 통해서 청주에서 활동하는 스몰 브랜드의 브랜딩을 돕는 것, 그리고 로컬 뮤지션들의 역할을 확대하고 지속하는 것이었습니다. 선곡 기준으로 는 매장 분위기나 공간 오너의 취향도 있었지만 그 브랜드가 추구하는 메시지와 관련된 음악들도 저희는 선곡을 했었거든요. 이게 힙합 야학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힙합 야학을 2020년에 하지 않았으면 2023년의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궁금한 점도 생기게 되는 거죠. 이제 저를 비롯한 많은 뮤지션들 그리고 동료, 선배 기획자들이 열심히 노력해준 덕분에 청주에 어떤 로컬 씬이 생긴 거예요. 생겼다고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로컬 아티스트와 함께 웰메이드 콘텐츠들을 만들고 공연을 기획하고 지자체, 재단, 기업, 다른 지역 뭐 이렇게 돈이 있는, 다시 말해서 시장에다가 우리의 존재를 알려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또 문제의식이 되는 거고요. 문화충동이라는 기획사는 그걸 로컬송이라는 콘텐츠로 표현을 했어요. 로컬 뮤지션 콜라보레이션, 로컬 공간들. 어글리밤은 힙합 뮤지컬로 표현했어요. 우리 민간 영역에서 타 지역에 비해 수준 높은 시장을 이루고 있으니까 우리 존재를 너희가 빨리 알았으면 좋겠고 필요할 때 우리를 갖다 써라. 돈을 줘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때 특히 로컬 뮤지션의 실제 삶과 음악을 한꺼번에 담으면 조금 더 지역적인 가치를 알아봐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기획한 게 힙합 뮤지컬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제 인스타그램을 보고 연락 주신 싱어송라이터 한 분과 지원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선정까지 된 상황입니다. 제가 기획해 주진 않았고요. 저는 그분의 기획을 철저하게 글로 옮기고 정리만 했을 뿐입니다. 그분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고민과 문제의식으로 시작을 했어요. 이건 지금 진행 중이라 자세하게는 말씀드리지 못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 같아요. 청주라는 도시는 한 개인이 태어나서 정말로 자세하게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길 수 있는 도시거든요. 안 가본 적이 없어요. 저처럼 한 30년 살면은 뭐 외곽 저기 뭐 어디 막 그 다른 지역과의 경계가 되는 동네들까지 다 가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주에서 살면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여기 다 알아. 내 나와바리야. 그런데 제가 서울에 살았으면 못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언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거의 1박 2일로 서울에 올라갔을 때도 있었는데 을지로에 꽂혔을 때는 뭐 한 달에 이제 4번, 5번씩 을지로 가는 거예요. 요즘엔 성수에 꽂혀 있는데 한 달에 막 2번, 3번씩 성수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도 그 동네를 다 못 봐요. 그러니까 사는 것과 물론 저처럼 이제 뭐 관광하고 인사이트를 얻으러 가는 건 다르겠지만 제가 서울에 살았더라면 30년을 살았어도 서울이라는 도시의 한 20% 30%도 다 못 겪어봤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곳에 살아도 긴장할 것 같고, 그러니까 제 이야기입니다. 긴장할 것 같고 치열할 것 같고 불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청주에게 감사해야 한다 라는 메시지로 기획을 하셨더라고요. 오늘은 지난번에 비해서 넓어진 시각 그리고 성장한 역량의 관점에서 사업이나 프로젝트가 하나하나 어떻게 기획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살펴봤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에 더 자세하게 파헤쳐 볼 거고요. 일단 여러분이 어떤 지점에 서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그 이야기를 들고 찾아올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